안녕하세요. 움직이는 그리다입니다. 오늘은 뉴만 무릎 관절학 강의 5번째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정강 넙다리 관절에서 안쪽 겨딘대와 가쪽 겨딘대, 해부학적 고려사항과 기능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그래서 안쪽 겨딘대 해부학, 안쪽 겨딘대는 관절의 안쪽 면을 가로지는 평평하고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이제 겨딘대는 깊은 부분과 얕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부분은 비교적 경계가 명확한 10cm 정도의 길이를 평행하게 주행하는 섬유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얕은 부분의 섬유들은 넙다리 안쪽 관절 위 관절 융기에서 시작하여 먼 쪽으로 주행합니다. 그래서 안쪽 무릎 지지띠 섬유들과 섞인 후 정강뼈의 안쪽과 몸쪽 면에 부착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쪽 겨딘대고 안쪽 무릎뒤 지지띠 섬유들과 섞입니다. 그래서 안쪽 무릎 지지띠 섬유들이 가까이 있는 넙다리 빗근과 두 정강근 그라실리스와 정렬된 힘줄들의 먼쪽 부착 부에 바로 뒤쪽으로 부착합니다. 여긴 잘려 있지만 뒤쪽으로 부착됐다는 거죠. 그래서 안쪽 겨딘대 해부학, 안쪽 겨딘대의 깊은 부분은 더 넓고 좀 더 사선배양을 하고 있는 섬유들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얕은 부분 섬유들은 몸쪽 부착 부위 바로 깊은 쪽에서 약간 뒤쪽 번 쪽을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부분의 섬유들은 뒤 안쪽 관절 주머니, 안쪽 반달연골, 반막근 힘줄에서 몸쪽, 번쪽 부착 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가쪽 겨딘대 해부학, 이제 안쪽 겨딘대 해부학을 해봤죠. 그래서 가쪽 겨딘대 해부학은 가쪽 겨딘대는 넙다리뼈 가쪽 위관절 융기와 종아리 뼈 머리 사이를 거의 수직으로 주행하는 비교적 짧은 근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넙다리뼈 가쪽 위관절 융기에서 종아리뼈 머리 부착되어 있고, 안쪽 겨딘대는 안쪽 이제 넙다리뼈 안쪽 위관절 융기에서 정강뼈에 있는 거의 목 부분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CL의 최종 파열점은 가쪽 겨딘대의 2배나 되지만 두 구조의 거의 동등한 파열전 경직도, 즉 길어짐에 대한 저항에 나타나는데, 이 경직도가 동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 쪽에 있는 가쪽 겨딘대는 그러니까 넙다리 두 갈래글의 힘줄과 섞이게 되고, MCL과 달리 NCL은 인접 가쪽에 있는 반달 연골과 부착되지는 않습니다.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MCL은 반달 연골과 섞이게 되고, MCL이 손상될 때 반달 연골도 동반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옹구의 힘줄은 가쪽 반달 연골과 가쪽 겨딘대 인대 사이를 주행합니다. 그리고 보듯이 여기 보면 가쪽 겨딘과 반달 연골의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는 잘 절단되어 있지만 여기서 그리면도 오금근도 이쪽 뒤쪽에서 빛 오금 뒤에 뒤쪽에 있는 힘줄이죠. 여기가 오금근 힘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딘대의 안쪽 겨딘대와 가쪽 겨딘대의 기능적 고려 사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겨딘대의 1차적 기능은 이마면 내에서 과도한 무릎 동작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거의 또는 완전 표현되어 있을 때 안쪽 겨딘대는 박구비 힘에 대해서 팽팽하면서 1차적인 저항을 제공하고, 저항이 과도하게 크면 파열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쪽 겨딘대는 안구비 모음 발루스 포스에서 1차적인 제공하고 팽팽하면서 저항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항이 크면 파열보다 더 큰 힘을 주면 파열할 수 있다는 거죠. 안구비는 가쪽 겨딘대가 손상되고 박구비는 안쪽 겨딘대가 손상되는 거죠. 그래서 겨딘대의 1차적 기능은 안쪽 겨딘대와 가쪽 겨딘대의 2차적 기능은 거의 또는 편 무릎에서 전반적인 안정화의 장력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쪽 겨딘대의 1차적 기능은 매우 넓은 안쪽 겨딘대에 구성하는 일부 섬유들은 무릎 굽힘과 펴의 넓은
후에 팽팽하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굽힘과 펴면서도 팽팽하게 있다는 거죠. MCL이. 그리고 대부분의 섬유들은 무릎의 안가쪽, 뒤쪽에 약간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의 편 상태에서도 가장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그래서 거의 완전한 편 상태에서 나타내는 안쪽 게르딘 대부분은 이러한 팽팽함은 걷기, 척기, 수영, 부양기에서도 무릎의 보호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도 MCL도 뒤에서 설명했지만 앞십자인데 ACL도 약간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MCL과 ACL 두 구조와 조직이 무릎이 과도하게 편됐을 때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반 손상이 많죠. 그래서 MCL과 ACL 이 뒤쪽에 과도한 펴일 때, 그래서 완전한 펴면서 좀 더 팽팽해지는 다른 구조들은 여기 보면 뒤 안쪽 관절 주머니, 빗오근 인대, 무릎 굽힌 근육, 여기 말은 아까 ACL 앞십자인대, 무릎이 편되어 있을 때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팽팽하면서 펌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만 과도하게 펌이 되거나 박구비 포스랑 안구비 포스가 동시에 적용됐을 때 손상되고 파열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더 나누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 궤딘대와 가쪽 궤딘대 기능적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마면 내에서 무릎이 1차적인 제한과 2차적인 제어하는 조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1차적인 제한은 박구비에서 1차적인 제한은 안쪽 궤딘대, 특히 무릎에 20에서 30도 굽힘됐을 때 얕은 부분의 섬유들, 그리고 특히 무릎이 완전 편되었을 때는 안쪽 궤딘대 깊은 부분이 팽팽해지면서 저항하겠죠. 박구비에서는 2차적인 제한하는 구조로는 뒤 안쪽 관절 주머니, 또 반막근도 포함되고 앞십자인대, 뒤십자인대, ACL, BCL, 그다음에 가쪽에서의 관절의 접촉, 이렇게 두 접촉하겠죠. 이렇게 발구스포스에서 두 정강뼈와 넙다리뼈가 관절이 접촉하고, 그럼 이쪽에 있는 가쪽 반달연골은 압박되면서 과도하게 압박되면 찢어지겠죠. 그래서 안쪽 지지 섬유들, 그다음에 거위발은 여기 있는 붙어 있는 근육들이죠. 안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넙다리 빗근, 뒤 정강근, 그리고 힘줄근의 힘줄이고, 장단지근, 여기 장단지근은 또 안쪽이 있고 가쪽이 있죠. 그래서 안쪽 갈래가 팽팽해지면서 제한을 주겠죠. 그리고 여기서 발구스포스, 박고비의 힘이 과도하게 또 팽팽하게 되면 주로 무릎 병력에서 중요해지는 해부학적 구조 중에 거위발입니다. 그래서 박코피퍼스가 많아지면 이 거위발의 염증을 유발하는 병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죠, 거위발이. 그 다음에 이제 안구비의 힘, 이제 발루스포스, 이게 가쪽이면서 여기가 안쪽이죠. 이렇게 꺾이면서 저항하는 것이 이제 일차적인 제한은 이제 가쪽 결인데, 여기 이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그림에서는 이제 과도하게 했을 때 이렇게 인대가 찢어지는, 파열되는 거죠. 그래서 2차적인 제한은 이제 무릎의 뒤 가쪽 모서리에 있는 뒤 가쪽 관절 주머니, 활오금인대, 그다음에 가쪽 곁인대, 그다음에 오금 종아리인대, 그리고 오금근의 힘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 정강띠 TFL이 있죠. 여기가 TFL은 이제 이렇게 안쪽에 있자면 가쪽에 있죠. 이렇게 TFL은 이렇게 골반에서 붙어서 이렇게, TFL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정강띠, 당연히 이것도 팽팽해지겠죠. 그리고 덥달래 두갈래근 힘줄도 아까 똑같이 뒤에서 더 많이 붙지만 똑같이 종아리뼈 머리에 부착된 넙다리 두갈래 힘줄도 당연히 팽팽해지고 제한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안쪽 관절의 안쪽이 접촉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한 똑같이 안쪽 반달연골도 압박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압박되면 손상되고 찢어지겠죠.
그리고 앞십자인대, 뒤십자인대. 그래서 안굽이 힘이나 박굽이 힘이나 있을 때는 이 십자인대는 모두 손상될 위험성이 큽니다. 뒤에도 설명했지만. 그리고 장단지은의 이제 가쪽 갈래 여기겠죠?가 이렇게 포스가 있으면 팽팽해지는 2차적인 제한을 제공하겠죠. 그래서 이제 굽힘과 편무의 겨딘 데에서 그림과 같이 A에서 보면 느슨합니다. 이렇게 비교적 굽힘이 되었을 때는 느슨해지고, 무릎이 이제 정강뼈에 대한 이제 넙다리뼈의 완전편, 그러니까 체중 지지 상태에서 완전편은 좀 더 잠김치에서 좀 더 팽팽해지겠죠. 이렇게 팽팽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십자인대, 안쪽 겨딘대, 뒤 안쪽 관절 주머니, 빗 혹은 임대가 이렇게 편되면서 팽팽해집니다. 그리고 나사십돌 운동방을 포함한 완전편은 고픈됐을 때와 길이에 비해 약 20개 넘게 겨딘대들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팽팽해지고 팽팽함을 넘어서 길어지면 파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상 기준으로서는 무릎 펴과 박굽이, 무릎의 벌림, 팽팽해진 MCL과 뒤 안쪽 관절 주머니가 완전 편 상태에서는 중요하지만 안정되지만 발이 지면에 있는 상태에서 가해진 박굽이 부하에서 특히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식축구에서 클리핑이라는 반칙이 있는데, 클리핑은 어떤 용어냐면 뒤에서 특히 다리를 향해서 몸이 가는 태클로 이루어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특히 허벅지 태클을 가했을 때 무릎이 박굽이 자세를 유발하는 반칙입니다. 그래서 아십자인대랑 안쪽 기딘대에서 물론 안쪽 구조물들이 MCL도 손상되는 흔한 기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까 똑같이 이렇게 무릎 과덕에 펴면 이렇게 무릎은 잠기지만 뒤에 있는 구조들은 팽팽해지겠죠. 그래서 앞십자인대와 안쪽 계등대의 손상을 하는 자세는 많이 무릎 편, 무릎의 박굽이, 그다음에 체중 지지 상태에서 무릎 관절의 가쪽 돌림이 유발할 때 특히 손상이 크게 유발되겠죠. 그래서 손상 기전은 무릎의 가쪽 돌림, 아까 제가 또 설명했었죠. 무릎을 펴지면서 무릎이 가쪽 돌림 되는 거죠. 몸쪽 넙다리는 안쪽 돌림. 여기는 이제 체중 지지 상태에서 또 설명했지만 겨딘대와 인접한 관절 주머니는 무릎이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의 끝범에서 저항을 제공합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은 무릎뼈가 가쪽 돌림 끝범에서 발생하는 MCM의 안쪽 겨딘대의 섬유들에 대해서 길어짐과 이에 증가된 수송 장력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발을 지면에 고정한 상태에서 위에 놓인 넓다리뼈, 몸통이 왼쪽을 강력하게 돌리는 것은 오른쪽 MCL이 얕은 부분이 섬유 손상시킨다입니다. 섬유들이 손상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가쪽으로 돌림되는 무릎은 안쪽 돌림된 넙다리뼈, 이거는 체중지지 상태에서 상당한 박굽이 부하를 동시에 당하되면 손상이 증가되겠죠. 여기와 같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박굽이 포스가 되면서 몸통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오른쪽 발은 지면에 있지만 몸통이 왼쪽으로 돌림하면서 여기가 저항력이 더 증가되면서 ACL도 증가되지만 왼쪽에 있는 안쪽 겨딘대도 동시에 손상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정리하자면 앞십자인대와 MCL이 특히 그다음에 저렇게 또한 안쪽 반달연골 이 세 가지 동시에 손상되고 많이 손상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삼주라고 하죠. ACL, MCL, MM 그래서 메디얼 메니스커스 이렇게 해서 세 부위가 손상이 많이 유발됩니다. 무릎에서.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이 손상 자세가 아까 말한 무릎 편, 무릎의 박굽이 체중 지지 상태에서 무릎 관절의 가쪽 돌림. 그러면 아까 말했죠.
정강뼈는 고정되어 있지만 넙다리뼈는 안쪽 들림 되는 거죠. 아까 그림과 같이 이런 손상 자세가 아까 말한 손상이 크게 유발되는 자세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표와 같이 이제 무릎에서 인대 기능적 흔한 손상 기전으로서는 한번 볼까요? 안쪽 괴리는 그리고 뒤쪽 안쪽 관절 주머니, 그래서 아까 박구비, 그다음에 무릎 펴, 그다음에 끝범위 축돌림, 특히 무릎의 가쪽 돌림에 저항한다고 했죠. 저항하지만 과도하면 파열된다는 거. 가쪽 겨딘대는 똑같이 이제 안쪽 안구비 모음, 그다음에 무릎 펴, 그다음에 끝범위의 축돌림에 저항하고, 뒤 관절 주머니는 무릎 펴, 그다음에 빛 오금인대는 요거. 비도금인대는 이거죠. 비도금인대는 요거. 그래서 비도금인대는 무릎의 가쪽 돌림에 저항합니다. 당연했죠? 무릎이 이렇게 가쪽 돌림 된다는 것은 무릎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넙다리뼈가 이렇게 안쪽 돌림하면 이게 팽팽해지겠죠? 그래서 팽팽해지고 이쪽 오금근의 힘줄도 팽팽해지고, 이쪽 뒤쪽에 있는 이렇게 이쪽 주행 방향에 있는 조직들은 팽팽해지겠죠. 이렇게 안쪽 돌림 하면서, 그래서 뒤 가쪽 관절 주머니 안구비에서 저항합니다. 그리고 흔한 손상 기준으로서는 발이 지면에 고정 상태에서 박구비를 만드는 힘, 아까 말했죠. 미시축에서 클리핑, 무릎의 심각한 과도한 펴, 아까 뒤쪽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펴하면 펴할수록 뒤쪽에 있는 구조물들은 이렇게 손상되는 거죠. 그렇죠? 뒤쪽에 있는 빛 오금인대, 여기는 없었지만 여기가 오금 힘줄도 뒤쪽에 위치하고 굽힌구 힘줄도 팽팽해지겠죠. 여기 뒤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발의 가쪽 교딘대에서는 이제 손상 기전은 발이 치면 고정 상태에서 안구비 만드는 거, 또 무릎이 과도한 펴, 그다음에 이제 뒤관절 중에 이제 흔한 손상 기전은 과도한 펴 또는 무릎의 가쪽 돌림과 과도한 펴이 결합되는 경우 당연했죠. 그래서 이런 손상 기전이 안쪽 교딘대와 교딘대에서 많이, 또 무릎 병리학에서 많이 다뤄지는 손상 부위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앞 십자인대와 뒤 십자인대, 그래서 일반적 고려사항과 해부학적 기능, 그다음에 손상 기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